힘이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시다. 두 번째는 미국의 죽음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 유대인에게 저주를. 유대인의 저주.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러시아 쪽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온 것 같다. 우리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전쟁에서 살려주고 번영하도록 했는데 네.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오늘은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교수님을 모시고 중동 정세에 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미국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동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미국이 그 후티를 이번엔 단단히 손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모함 부대를 지금 발진을 시켰죠. 먼저는 해리스 트루먼 항공모함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훈련을 끝낸 칼 벤슨호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대가 직결을 해서 후티를 이번 기회에 그냥 쉽게 말하면 속게 말해 아작을 내겠다. 네, 아작을 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갑자기 그러느냐? 일단은 그 홍해가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어요. 홍해 쪽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물건을 판다 그러면 수에즈 운하 쪽으로 가는 게 유럽 어랑이 빠르거든요. 네. 그 사실은 그 전에는 수에즈 운하가 있기 전에는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수에즈 운하를 뚫으면서 홍해에서 수에즈 운하로 해서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뭐 한 2주가 더 빨라진 겁니다. 예, 그걸 뚫어놨는데 네. 근데 수에즈 운하를 가기 위해서는 홍해로 들어가야 되고 홍해로 들어가려면 그 입구가 바불 만답이라는 입구예요. 바불 만답이 되게 눈물의 해협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누가 장악하냐면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티 반군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 가자 공격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국가의 선박은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그걸 또 1년째 지금 계속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물류가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에 돌아서 갔죠. 14일 또. 근데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기회에 이걸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일단 표면적 목표고 두 번째로는 어쩌면 깊은 속내는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까부는데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이거죠. 예,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고 근데 그거는 보나마나 뻔하지 않느냐 이란이다 이란.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아작을 내서 이란한테 뭔가 분보해주기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너 이란 후티 반군이 그래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얘네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후티 반군이 만약에 우리한테 까불면서 미사일을 날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 후티 반군이 쏜 거라고 생각 안 해. 니네가 쏜 거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부터 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란만 얘네들이 돕는 것 같진 않다. 또 있나요? 뒤에 배우가? 러시아다. 그 러시아가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쪽에서 물건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이게 단순히 후티 반군 얘네들이 무기를 가져오는 소스가 이란만은 아닌 것 같다. 러시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던 무기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러시아 무기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후티가 지금 힘을 계속적으로 비축한 거다.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타겟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결국에는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는 반국가 무장 세력이잖아요. 친이란 무장 세력. 이들이 뭐 어떤 일을 해왔길래 아까 가다를 막고 있다 시 조금 구체적으로 왜 미국이 공습까지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을 보면은요 종교적으로는 시아파입니다. 근데 시아파가요 파가 세 개가 있어요. 크게 이란이 가장 큰 12이맘 시아파예요. 예. 근데 12이맘 시아파고 후티 반군은 5이맘 시아파입니다. 이 학자들은 5이맘파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란의 12이맘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나 아샤리아 해가지고 아랍어로 하면 12이맘이에요. 그래 그건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후티 반군이나 이런 다른 시아파들은 우리는 5이맘파야 우리는 7이맘파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따르는
지도자 인물 따서 시합해서 5위만판 원래 자이디인데 그냥 우리 편의상 5위만파로 버립니다. 예, 5번째 이맘 쪽에서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5위만파고 12위만파는 다 같은데 1, 2, 3, 4 이맘은 같은데 5번이 달라진다 해서 5위만파고 7위만은 6번까지 같은데 7, 6번이 달라진다 해서 7위만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후티 반군은 자이디파인데 이 사람들은 주 근거지가 예멘의 북쪽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자이디파가 예멘에서 자이디 왕국을 다스려 왔어요. 그러다가 1962년에 군사 쿠데타가 나면서 왕국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예멘의 국민 전체로 봤었을 때 한 60%, 지금은 이제 한 반에서 한 40%가 이 시아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북쪽에 고립된 지역에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 신앙 운동을 시작을 했고, 네, 그 신앙 운동을 시작해서 이끌어온 사람 이름이 후티입니다. 예, 이제 이게 표준 아랍어는 후티고요. 네. 그걸 이제 보통 후티 그럽니다. 예, 후티인데 이가 후티 형제들이 새로운 신앙 운동을 한 거예요. 신앙 재생 운동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슬람, 시아파 이렇게 하면서 철저한 반미로 돌아서요. 예, 이슬람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구호를 제가 한번 살짝 설명을 드리면 5가지가 있습니다. 구호가. 5가지. 예,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반미. 아니요. 처음부터 반미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예, 일본은 항상 이슬람 쪽이 나와야죠. 아 그럼 뭐 이슬람 뭐 형제들을 무슬림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얘기죠.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후 아크바. 신을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시다. 예, 두 번째로는 두 번째는 아니 이제 그 두 번째부터 이제 나와요. 두 번째부터 반미. 미국의 저주를. 미국이 나쁜 놈. 미국의 죽음을. 죽음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 유대인에게 저주를. 유대인에게 저주. 마지막에 이슬람의 승리. 이슬람의 승리.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깃발에 이렇게 아랍어로 써 있고 그 맨 위에 두 자는 좋은 말이잖아요. 그 이제 녹색 계통으로 쓰고 빨간색. 그다음에 요 세 가지 이 저주와 죽음과 이거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가 이게 하나의 이 표여 가지고 비행기에도 붙어 있고, 뭐 청에 다 붙어 있어 이런 게. 이 나라의 아주 그냥 그 대표적인 이 후티 반군의 문건이고요. 네. 이들이 원래 반군을 시작했어요. 네. 반군을 시작했는데 2011년 아랍의 봄이 생기면서 이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2014년 말에 얘네들이 혼란을 틈타서 그때 내전을 벌이고 있다가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예멘의 강자가 됐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는 이들을 정식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후티 반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예멘의 정부가 후티 반군한테 넘어간 거죠. 정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 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가 힘없이 넘어졌고 그 정부를 이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사우디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예멘 일정 지역만 가지고 있는 게 전체 통치를 하고 있는 전체는 아니지만 네. 예멘이 큰 나라인데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한 70%, 50% 이상 중요한 때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 예, 중요한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후티 반군에게 쫓겨난 그 당시의 정부의 임사들이 사우디로 갔고 사우디에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우디가 그때부터 2015년 3월부터 UAE하고 같이 폭격을 한 거죠. 근데 못 이겼어요. 후티 반군이 센가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센 것도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너무나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군력으로 불과 아주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5년 6년이 지나도 안 되네요. 폭격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후티 반군이 일단 사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게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근데 싸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들을 무찌르려면 있는 곳이 이 북쪽이 예멘의 아주 험한 산악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뚫고 들어가는 지상군을 놔야 되는데 사우디는 아랍에미리트 지상군이 없죠. 공습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공습도 계속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공습이라는 건요. 사우디가 공습하는 걸 미국이 별로 원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공습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해요. 공습하면은 그냥 비행기 떠가지고 때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비행기 때리기 전에 어디를 때려야 될지 밑에 이미 지상 작전하는 타겟을 정해주는 특수부대 같은 게 손나가 들어가야 돼요. 결국엔 지상군이
호수지면 들어가서 예, 들어가야 들어가서 되잖아. 어디 좌표를 찍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찍어주면 그걸 좌표를 받아서 그 조종사한테 가고 조종사가 그거를 보고 때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뭐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죠. 우리 오폭 많이 했죠. 그죠 민간인 살해하고 있고. 예, 민간인 뭐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오폭을 한 거예요. 뭐 결혼식장도 때리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역시 후치밖에 없어 막 이렇게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그런 부분에서 깔끔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후티 반군으로서는 뭐 계속 버텨왔던 거고. 근데 이제 이번에 제대로 임자를 만나긴 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정밀하게 때리고 있으니까요. 정밀하게 때리고 있고 뭐 쏟아붓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피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미국도 뭐 이미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라는 MQ-9 리퍼라는 드론도 네. 격추됐고 그 몇백억 하잖아요. 몇백억 하는 거 그것도 격추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사실 뚜껑이 열렸죠. 화가 나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후티의 선택은 분명하다. 미국 선박에 대한 사격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 공격을 시작했으며 후티와 그들을 지원하는 이란의 진짜 고통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예, 예. 지금 그러니까 맛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후티 반군을 절멸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후티 반군이 운영하고 있는 군사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기고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이 차단할 수 있는 데 찾아서 다 부시겠다라는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거든요.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란한테 보여주는 거. 자, 봐라. 지금 요거는 그냥 맛보기만 한 거다. 다음은 이란. 그러니까 이란을 다음이 이란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만약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핵 협정을 하지 않고 네. 만약에 계속 뻗대면서 핵 개발을 하겠다? 이런 건 나는 짤 없어. 지금 보여주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보여줄 거야. 아마 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폭격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말펀치를 날리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도 만만치 않아서 미국의 첨단 드론인 MQ-9 리퍼 한 대당 439억 원에 달하는 무인 드론을 격추했다고 발표했는데 근데 예멘 현지에서 제작한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가 이제 현지에서 제작을 했겠죠. 근데 부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가 문제죠. 결국은 이란에서 뭐, 예, 그렇게 다들 그렇게 미국이랑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기가 완제품으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부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얘기인데 미국 쪽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걸 누가 조립했겠느냐 이란 기술자가 있다. 예. 그리고 러시아도 좀 있는 것 같다. 네, 러시아도 있는 것 같다. 러시아 쪽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있다. 러시아 쪽에서 무기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비들이 들어온 것 같다. 요즘 나오는 말이 이란만 돕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하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의 비밀 대화가 실수로 공개가 됐다고 둘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메신저 방을 만들어 놓고 기자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말이 되나요? 약간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거야. 아니요. 이게 좀 의도적이 아니더라도 허술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군사협정을 하는데 우리는 기자들이 있는 데에서 야 여기 때리고 이거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론인 한 명이 자기는 공격하기 전에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야당인데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군사기밀 걸로 고발해야 된다.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하고 격추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사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기 막말로 해가지고요 언론인이 스파이랑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수수는 어떻게요? 아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메신저가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도 카톡하고 뭐 우리나라도 여러 사람들 거기 가는 데도 뭐 카톡 뭐 다 하겠지만 그래서 다 비아폰 쓰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법이었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사실 더 번혹스러운 건 뭐 그거야 자기네 집 군사 작전이었거나 칩시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나눈 말들에서 유럽을 완전히 그냥 묵삽을 만들어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유럽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2017년 처음 집권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우리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경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모든 일에 하면서 어려운 일을 미국이 돈 들여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은 실질적으로 안보를 책임을 졌는데 돈을 버는 거는 우리가 힘들여서 길을 다 안전하게 해놓으면 유럽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돈을 번 거야. 항서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을 내라. 뭐야, 우리가 왜 우리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항공어 한 대 뜨는 게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길이 안전하게 되면 아니 뭐 우리 동맹국이라는 애들 니네들 돈 다 안 보내? 뭐 다 벌면 그걸 좀 은혜한테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우리 미국 세계 경찰 안 해. 왜 그만했었을 때 미국 사람도 그래 맞지?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트럼프 지지층이 됐잖아요. 네. 지금 그 얘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후티 방문 이게 때리는데 얘네들이 길목을 막아가지고 지금 교통로를 막아서 배들이 좀 다 돌아가. 심한 뭐 아프리카도 오면 돈이 없네. 네, 돈이 들고 이주나 더 가고 물류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후티 반군이 그거를 못하도록 때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 길을 누가 다니지? 유럽애들이 다니잖아. 그럼 니네들은 왜 안 하니? 아, 그 너네는 왜 그럼 공격 안 해? 예, 왜 니네들은 왜 안 해?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 말을 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 남편도 그렇네요. 그러잖아요. 그 주로 인도나 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류가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이 들어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기 때와 위기 때 차이인데 일기 때는 그래도 예를 들면은 제임스 매티스라는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도 당신처럼 우리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신망받는 나라가 된 거는 우리 동맹들 덕분에 된 거다. 우리 미국이 하자면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그 동맹의 힘이라는 걸 무시를 못하는데 그 동맹을 져버리면서 그건 안 된다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트럼프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세계 경찰 안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서 동맹들을 대놓고 야 미국 이 유럽 애들 더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가 쟤네들 봐라. 우리가 한 다음에 저 이득은 다 갖고 가면서 쟤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제 대서양을 사이에도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금이 왕창 갈 거예요. 이혼 직전이다. 그렇죠. 이혼 직전이죠. 이혼 직전이고 사실은 이제 유럽도 부글부글하죠. 부글부글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중국 출장을 가는데 네.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유럽 애들이 중동에서 회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제는 미국에 믿을 수 없다. 미국이 지금 움직이는 거 믿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여기가 이제 쭉 빠진서.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요동치고 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유럽 사람들을 다시 구제하는 것을 증오할 뿐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만이 거기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누가 우리가 유럽을 도와줬냐? 우리 미국이 유럽을 도와줘가지고 유럽을 여기 그 전쟁에서 살려주고 그 다음에 번영하도록 했는데 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핵심적인 사람들이 냅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트럼프가 이쪽으로 가려면 그거는 아닙니다. 이런 조수사님 전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이러가면 아유 전화 맞지 그 말이 그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트럼프 이기 정부가 굉장히 좀 곤혹스럽죠. 교수님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패권국이 되고 나서 항행의 자유라고 해서 전 세계의 물류가 바다를 통해 가는 게 방해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거를 바다를 지켜왔잖아요. 해적들한테도 지키고. 그러면은 미국이 뭐 예전만큼 그지 부채가 많아가지고 돈 쓰기가 어려워졌으니까 이분들 말처럼 그럼 프랑스나 영국, 독일도 특히 프랑스는 항공모함도 이제 항공모함 있잖아요. 같이 좀 껴가지고 돈 좀 내가지고 같이 폭격하고 뭐 지상공 보내거나 해서 이 작전에 참여하면은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왜 유럽은 안? 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득 보는 건 니네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중동에 자꾸 막 마크롱 대통령 나와가지고 뺐다 이렇게 막 시리아 막 뒤에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크루드족. 쿠르드족 그리고 그 최근에 그 마룬파 있었던 네네. 예 그쪽 트럼프 이제 거기는 이제 시리아가 오랫동안 자기와 관계가 있으니까 거기 공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유럽 사람들은 막 말은 멋있게 하고 뭐 중동에 이스라엘도 우리 남편님 얘기하시는 그 생각이 정확하게 트럼프 행정부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견하는 건 좋은데 뭐 좀 하면서 예, 그래도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다 정리되면 결국에는 누가 이게 과실을 따면 이제 유럽 애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되게 뿌리 깊게 있는. 네, 네,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는 굉장히 강해요. 교수님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 제디 벤스 부통령은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쿠티방군 정리할 사람은 결국 우리 밑밖에 없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미국이 마음 먹고 공격을 하면 후티방군이 좀 괴멸돼서 정권이 민주화가 된다거나 혹은 뭐 적어도 이제 홍해를 이제 배들을 위협까지 없을 정도로. 아니 뭐 후티 반군이 민주화되는 거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네. 이 후티 반군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이슬람주의고 이슬람 우선주의인데 여기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한테 좀 원하는 거는 민주주의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미국은 요즘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일단 아무튼 군사적 위협 없애는 거죠. 항행의 자유를 만들겠다. 예, 그거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이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는 배 건들지 못할 정도로만 하면 된다.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얘네들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성공 불사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뭐 미국 계속 쏟아부으면은요. 쏟아붓고 뭐 근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미국이 그걸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들면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결국에는 또 지상군 파견 안 할 거잖아요. 지상군 파견 안 합니다. 지상군 들어가면 피해가 커요. 또 다시 베트남 전쟁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후티 방군으로 싸우려면 산악지대에서 싸워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안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안 됐는데 그걸 또 해요. 예면에서 그건 저건 아니라고. 폭격만 해서 좀 무력화하고. 네, 무력화해가지고 좀 힘을 못 쓰게. 근데 완전히 제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의 지금 보니까 뭐 북쪽에 그 지하 터널 같은 데도 계속 때리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작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부분 이들을 무력화시키면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느냐는. 또 이란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핵 확산하면서 이제 우리가 후티방군한테 무기 지원할게 혹은 뭐 줄일게 하면 스티브 힘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란은 사실은요. 예. 후티 반군 때리는 거하고 이란은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면 후티 반군의 무기를 가는 거는 맞지만 네.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정황상 그다음에 그 선박에 후티 반군으로 가는 선박들을 다 납포돼 가지고 보면 거기 무기 실어 있는 거 다 이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어서 이란이 관계돼 있다는 걸 하지만 그럼 이란은 안 보내도 되거든요. 뭐 후티 반군이 뭐 새로운 이란에 지금 그게 엄청나게 지금 이득이 될 만한 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후티 반군 관계에 있다는 게 오히려 불편하니까. 그런데 후티 반군을 때려서 이란을 막을 수 있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후티 반군을 미국이 때리면서 이란에는 너희들한테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는 볼 수 있겠지만 이란이 거기에 겁을 나가지고 후티 반군 저렇게 때리니까 우리를 하지 말아야겠다. 미국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 후티방군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정도 카드인 거네. 근데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후티 반군은 아니에요. 후티 반군은 어떤 면에서는 90년대에 60년대 후티 반군이 이란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때 이란에서 나오는 드디어 우리 예멘에서도 새로운 헤즈볼라와 같은 조직이 만들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네. 어디까지나 후티 반군은 자생적인 조직이지 이란이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는 편의상 결혼 관계예요. 언제든지 전략적으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하고는 다르죠. 헤즈본을 직접 키운 거니까. 이란이 직접 그냥 만든 거니. 그럼 또 후티방군 진행 상황 가서 또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네. 2부에서 저희 이란 이야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1부에서 얘기했지만 후티방군에 대한 미국의 분습이 이란의 핵 협상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압박 카드 요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력을 투사하면서 자, 푸틴 봤지? 너희들한테 공격은 이보다 더 심할 거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쪽 얘기가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이 협박조냐 아니면은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뭐 우리도 안 봤으니까 나오는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2달 내에 협정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영어로 오픈 엔디드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무한정할 수는 없다. 2달 안에 끝내겠다.
근데 이게 두 달이 그게 어떤 두 달이냐 이거죠. 편지를 쓴 날부터 아니면 이란이 그 편지를 받고 오케이해서 우리가 딜을 하자고 시작할 때부터 두 달이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말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언론에서 뭐가 나오냐면 5월 말까지다. 뭐 얼마 남지도 않았죠. 네, 5월 말까지 핵을 폐기하고 핵 협정을 끝내지 않으면 미국이 폭격할 거다. 이란을 폭격할 거다. 트럼프는 폭격할 거다. 이게 장난말 아니다. 그리고 그 폭격은 트럼프 말대로 이란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수준이 될 거다 그러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재로서는 스텔스 폭격기 있잖아요. 네. B2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때릴 수 있는 전투기 종류 9개 전투기 어마어마한 무시한 성능을 가진 것들이 지금 직결하고 있다. 이거 장난 아니다. 이란의 라리자니 고문은 네. 미국 혹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구실로 공격을 하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겠다고 위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굽적하면 우리는 핵 개발할 거야. 북한처럼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됐을 때 미국은 쉽게 말하면 힘을 통한 평화를 하기 위해서 무기로 때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란이 맞고 무서우니까 빨리 핵협정 해야겠다가 아니라 때려봐. 그러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 그리고 우리도 핵을 만들 거야.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맞으면은 핵을 만들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사실 그거 다 걱정들 해요. 이란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그러면 진짜 핵 개발한다. 네. 이란이 쓸 수 있는 무서운 카드죠. 그러면 너네들은 뭐 때린다고 그럼 우리는 핵 개발 카드 있어. 우리 굳이 핵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네들이 진짜 우리를 핵을 만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란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핵 전쟁 안 나게 하려면 막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겠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얘기를 한 건데 이란은 정확하게 그 말 그대로 받아요.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핵이다. 우리 핵 가져야지. 예, 그래서 핵 가져야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마음이 급한 게 최근에 이제 IAEA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 중에서 이란이 가장 위협적인 핵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란임 농축 수준이 60%가 됐고 60%라면 뭐 90%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금방이고 그럼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 농축 능력을 보면은 현재 핵폭탄 6개를 만들 수 있다. 와.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란이 정확히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지 아예 증명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사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심하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했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시간이 지체할 수가 없다. 알려 축하된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도 지금 트럼프가 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같이 도와서 칠 건데 그런데 트럼프가 안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쳐야겠다는 얘기죠. 아, 미국이 공격 안 해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들어가서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무기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올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고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어쩌면 진짜 이란이 핵 개발할 거다라고 생각. 그럼 약간 우리나라 그 90년대 초에 북한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때 우리는 영면에서 뭐 경수로 지어주면서 협상했는데 결국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수로는 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그때 북한처럼 얘네가 핵문턱인데 지금 쳐서 없애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쳐서 없애고, 그러니까 쳐서 없애기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란이 어느 쪽에서 뭐를 숨겨놨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란의 핵능력이 아니 다 사라질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얘기를 할 때 보면 폭격 얘기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란의 핵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그쵸. 망가져서 또 다시 지을 때까지 시간이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지금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란이 근데 군사 강국이잖아요, 중동에서. 아, 강국인 강국이죠. 지금 이제 이란 쪽에서도요, 이 플라스마라고 제가 뭐 무기는 잘 모르니까 다 모르는데 요즘 이제 플라스마라는 거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대요. 이게 빛보다 더 빠르답니다. 이걸 장착한 무기를 보인다. 이제 그게 진짜인지 위험명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다면은 그걸 무기로 돼가지고 실용화가 돼서 한 지금 실전에 배치할 수준이라면 그렇죠. 미국이나 뭐 걱정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맞불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그 무기를 실용화했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좀 끌어들여고 약간 레버리지 삼아서 이란의 핵 협상의 중재자 같은 걸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야, 그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트럼프도 참 고맙네. 이제 브레이드 전쟁에서 우리 말을 좀 들어줘서 그러면 나도 하나 줘야지. 야, 너 일하라고 좀 문제 있으고 우리가 좀 중재해줄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네.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이란 하기 싫어하겠죠. 예, 싫어하죠. 왜냐면 정상적인 상황이 가지고 트럼프와 이란의 관계를 푸틴이 중재한다면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쿵짝쿵짝해가지고 거의 뭐 지금 약간은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아도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유리하게 푸틴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푸틴이 그런 미국에 고마워서라도 이란과의 문제에서 미국 편을 들겠죠. 그게 공평한 중재자가 아니고 기울어져 있다. 예,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믿지 말아라. 트럼프와 푸틴이 저렇게 좋은 상태에서 우리의 중재자를 푸틴이 하겠다는 얘기는 우리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건 예의분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은 발끈했죠. 이란은 절대 그러니까 미국의 이란 문제에 중재하겠다는 나라가 러시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친서를 누굴 통해서 보냈냐면 UAE를 통해서 보냈거든요. 아부다비. 네. 예. 근데 이란은 오만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원하는 채널은 UAE예요. 그래서 이란도 그러면 이게 UAE 채널을 쓸 것인지 아니면 오만을 계속 고집할 것인지 이미 고민스럽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현재 이란에서는 그림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을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UAE보다도 중립적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UAE도 사실은 평소의 태도가 이란에게 그렇게 이란과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는 채널이니까 이란이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란으로서는 가장 좋은 채널은 오만입니다. 오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근데 그게 이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저하고 남PD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사이에 우리 성일강 실습 이교수가 중재를 쓴다고 그랬었을 때 그러면 셋이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성교수가 우리가 싸울 것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말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PD님이 방이 1호실에 있고 성교수는 2호실에 있고 난 3호실에 있어요. 그래서 남PD가 성교수한테 가가지고 나이드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성교수한테 가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내 얘기를 전해요. 근데 성교수가 계속 말을 전하는 거야. 간접 대화. 간접 대화. 예. 근데 간접 대화의 단점이 뭔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리고 성교수가 뭔 짓을 할지 몰라. 중간에 뭔가 최가 저렇게 말했다. 예.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말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카운터파트로 두고 싶은데 그건 이란은 로만이고 예, 미국은 UAE에. 갈 길이 멀군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런 와중에 이란이 경제 상황이 정말 북한 수준으로 처참하다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때요? 안 좋아요. 환율이 1달러 환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60만에서 65만 왔다 갔다 했거든요. 1달러가 60만 리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60만 리알입니다. 예. 근데 60만 리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달러가 2015년 핵 협상이 됐었을 때 32,500, 33,00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33,000이 2024년 대통령 선거 때는 60만까지 갔어요.
60에서 65만, 트럼프 대통령이 70만 같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이 작년 11월이잖아요. 지금 불과 5개월이 되는데 5개월이 안 됐잖아요. 4개월이잖아요. 4개월 5개월 됐거든요. 얼마 전에 100만이 넘었어요. 아, 그럼 4, 5개월 만에 2배로 환율이 네. 2015년 기준으로 2015년 7월 기준으로 하면 30배가 넘었어요. 또 사실 환율이 30배가 나빠지면서 그 돈이 수지주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정부가 사오는 환율은 일종의 그 정부 환율이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딱 거치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돈을 시장에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돈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편마다 40%예요. 인플레이션이 40%. 그거는 사실 국민들은 똥도 살기가 어려운 거잖아. 제 경제 산정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 여론이나 반 혹은 군부의 반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란의 대통령은 민심을 반영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서양과 대화를 통해서 제재를 풀어서 이란 경제를 되돌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대화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정부도 지금 뭐 하냐면 트럼프한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너 나하고 대화하고 싶지? 나도 니네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나쁘게 해놓고 대화를 하는 거 우리 안 한다. 뭐 경제 제재 다 압박으로 다 해서 엄청나게 지금 쪼아놓고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대화한다는 게 아니라 겁을 막 준 다음에 뭐 테이블장에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 저 남PD하고 얘기하는데 남PD님이 힘이 약하고 내가 굉장히 강하다라며요. 근데 내가 아쉬운 건 내가 좀 아쉬워 지금. 남PD가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남PD들 잘못 보면 두 가지잖아요. 막 윽박지르면서 막 이 방 닫아버리고 뭐 하는 일 다 막아버리고 대화장이 화딱지게 나오게 할 거냐. 아니면은 커피도 사주고 케이크도 사주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여기 들어오는 길도 다 해갖고 좀 나가서 놀 수 있는 거 다 마련해놨으니까 나오니 일단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거 하시겠어요? 그래도 대화를 하려면 후자가 낫죠. 잘 그렇죠. 와야죠. 좀 이렇게 수작을 부리고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대화를 하길 때까지 막 괴롭혀서 어쩔 수 없이 대화가 나오는 거는 이라는 뜻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무조건의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서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 우리 자존심이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의 주제도 그거예요. 이제 그게 대화의 첫 번째 그 채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화 내용이 니네들이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니들은 자꾸만 내가 핵 무기를 만든다고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의심하고 그 믿고 있더라. 그래서 니네들이 만약에 나하고 하는 대화가 내가 핵을 개발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걱정이 되는 거라면 오케이, 내가 그거 대화를 하겠다. 논제가 그거 되면. 근데 말이야, 우리는 핵 무기를 만들려고 핵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핵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문제 삼는다? 그러면 난 또 대화할 필요 없지. 우리는 그건 대화의 대상이 아니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게 핵무기에 관계된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란에 하는 모든 핵 활동은 그냥 그게 뭐 평화적인 핵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소 아예 안 돼. 왜? 싸그리 몽땅 해가지고 하려든지 거기에 대한 약간 불분명해요. 야,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교수님. 왜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해도 지금 시험철판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변종만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요. 대화를 하겠는데 협상 테이블까지 오는 길이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이제 2달 안에 하겠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신문에서는 트럼프는 만약에 2차 전쟁 안 되면 5월 말까지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공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차피 안 되고 빨리 일단 치자 만든 이스라엘은 뭐 대화가 못 빨리 하자는 거예요.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이스라엘은 제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미국이 대화를 한다니까 일단은 뭐 보고는 있는데 이스라엘은 핵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가 뭐 단순히 이란 핵 때문에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는 그건 사실 이란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란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건 이란의 작품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예 2차 매개가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은 너네 하마스 완전히 손끊어까지 바라는 거죠. 아니 이미 하마스는 이제 거의 무력화됐거든요. 예,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 막았고 헤즈볼라도 무력화시켰고 근데 이 모든 악의 근원은 이란이니까 이란을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 그래서 이란이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그러면 말랑말랑한 무슨 핵무기만 좀 동결할게 이 정도로는 못 믿는다. 네, 그리고 아니에요. 그리고 좀 이스라엘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는 핵만 있는 게 아니라 핵,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미사일, 미사일. 탄도미사일. 이란 탄도미사일 너무 많이 발전했다. 예, 그 주변에 많이 수출하고 탄도미사일도 제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란이 주변 국가에 깔아놓은 대리 세력들, 예를 들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것들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뭐 핵 협상 하자면서 뭐 내 미사일 내가 좋아하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된 거죠. 교수님 그럼 이게 협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협상은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 뭐 파토가 나더라도 파탕이 나더라도 협상은 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뭐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이 그냥 맞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란이 맞고 미국은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건 너무 카드니까. 그렇지만 뭘 공격했습니까? 중동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럼 미국도 미군 기지 맞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이란은 그러면서 미국 편에 든 나라들의 이런 제 말이 아니라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주변 국가들의 석유 시설, 가스 시설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가 뜨나겠는데 경제는 아니게 낫겠는. 상상하기가 싫죠. 과거에 그 사우디 정유시설인가 한번 푸셨다가 막 3개월 몇 개월 동안 난리가 났었다면서요. 요즘에 500만 배럴이 날아갔으니까요. 석유가. 네, 500만 배럴 생산량이 500만 배럴이 하루에 이들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이 날아갔어. 그러면은 뭐 사우디도 친미 국가니까 그냥 내가 정유시로 박살낼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 얘기를 이란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란 정부 측근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만약에 편하니까 아니 근데 그 옆에 언중 유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옆에 국가들은 그냥 미국을 지원한 세니까. 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란을 지금 쉽게 때리지는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어요. 예, 막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배수진 치는 거예요, 배수진. 어차피 뭐 이란이 막을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계속적으로 하는 게 기세 속도보다 빠른 불사 무기, 플라즈마 무기, 플라스마. 그거를 지금 우리는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쉽게 말하면 건들면 큰일 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자꾸만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면서 공격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서방 세력에서는 내부에서 무너뜨려서 초공교체난 어떤 군부를 통한 그런 평화를 원할 것 같은데 그럼 이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들고 일어날 가능성 없을까요, 교수님? 우리 남PD님이 얘기해 주는 게 미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굉장히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란의 자체 혁명이 나서 이 정권 넘어뜨려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요 오히려 이렇게 쪼이는 것보다는 햇볕 정책이 더 필요해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란 대이란 정책을 강력하게 나갈 때 이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내의 변화를 바라기 더 어렵다. 네. 국가의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목소리는 멈춰요. 예,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뭐 다른 얘기를 하면은 뭐 민주주의라든 뭐 이런 얘기 뭘 하면은 이게 이제 매국노가 돼요. 그래서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동력을 잃어요. 밖에서 계속 위축을 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트럼프는 쪼이면 이란 정부가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 문제가 생겨서 혁명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반대로 가요. 더 강경화가 됐다. 네,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고 얘기를 해야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변화는 두들겨 패서 되는 변화가 아니라고요. 네, 자유스럽게 가고 교류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죠. 그렇지 않은 색깔은 안 변화. 교수님 그러면 북한하고 네. 이란은 좀 다른 거예요. 지금 북한하고는 달라요. 북한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화적으로 접근하고 지원을 했더니 결국은 저쪽은 자생적인 어떤 반대 세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핵실험에서 핵개발 가서 성공하지 않았냐. 왜 그러냐면요,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폐쇄 사회잖아요. 예. 이란은 열려 있는 사회예요. 이 북한은 경제 자체가 뭐 주체 사상해가지고 자기네들 주체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외국하고 아무 상관없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라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대신 외부에서 끊어도 충격이 없어요. 원래 어차피 없이 살았고 굳이 뭐 안 들어오는 거 뭐 그건 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 충격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란은 커요. 이란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되니까요. 이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하고 비교하는 거죠. 제가 이란 신문 보는데 이란 신문에 이제 인터넷에도 가끔 북한 기사 나오면 밑에 이란 사람들이 댓글 다는 게 있어요. 뭐 이상한 애들이. 야, 우리가 볼 때도 비슷하게 봤는데 그쪽에서 볼 때 넌 막 북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북한 이상해요. 북한하고 이란하고 달라요.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이란 경제는 외부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예요. 그럼 오히려 이렇게 유화적으로 대화적으로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파급과 그죠. 지금 이란이 그 오랫동안 외국과 관계를 하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인데 수출하고 이렇게 여가리 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부가 한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을 생각이 있었을 때 뭐 외국 문화를 먹고 이란 거를 봐라 왜 자꾸 외국 뭐냐고 했었을 때 젊은 애들이 뭐 합니까? 다 동남아시아 통해서 인터넷으로 한류 드라마를 다 본 거잖아. 달라요 북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17년까지만 해도 네. 2016년부터 트럼프 집권 때 계속적으로 트럼프와 힘을 합쳐서 이란 변화해 보려고 했죠. 근데 자기들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랍 국가들이 이란을 포용해서 경제적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이란이 필요한 데서 우리가 투자를 가자. 돈으로 묶이면 왜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이란의 개혁파 외교장관이었고 이번에 부통령하다 그만둔 사리프가 미국의 제재가 다시 시작됐을 때 제일 후회한 게 뭐냐면 좀 더 촘촘하게 서양 회사와 경제 관계를 맺어주지 못한 점을 후회했어요. 그러면 경제 관계를 맺어놓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관계 꿈꽃이 닿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다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같은 원리입니다. 아랍 국가들도 촘촘하게 이란과 연결해서 이란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고 그랬으면 이란이 쉽게 공격 못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 공동체로 가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바이든이 못하겠죠. 아니면 이란이 아직 제재받는 국가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아랍 국가들이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또 이제 이란의 핵 협상 네. 관련해서 2달 지금 시간 남은 거잖아요. 네. 진행사원 다음 달에 모셔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이어서 이슬람 국가들이 항상 부러워한다고 하는데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